안녕하세요. 정철현입니다. 저는 경영학을 전공을 했고 그 중에서도 마케팅을 전공을 했고요. 마케팅 전공을 하면서 박사학위 논문은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걸로 어,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재로서는 기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대기업 생활을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경영학은 이제 조금 나눠서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학부하고 대학원 과정을 조금 나눠서 얘기를 한다고 보면, 학부에서 하는 경영학 과정은 직장에서 꼭 필요한 기초 학문을 가리키는 곳. 회사를 다닐 때 저도 이제 그 꼰대 소리를 들을 나이가 돼서 이건 조금 말하기가 좀 불편하긴 한데, 신입사원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가지 전공을 하고 오신 분들이 회사 일에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주 단적인 예로 엑셀, 워드 이런 것도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왜냐하면 본인이 뭔가 다른 걸 전공하셨어요. 비하하고 싶지 않은데 예체능을 하셨다 그러면 이런 걸 쓸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렇다고 예체능 하는 사람이 직장을 가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경영학의 학부에서 가리키는 대부분의 학문들은 교양을 포함해서 꼭 회사 가면 한 번쯤은 쓰겠더라. 물론 그것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경영학의 학문들이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학부에서는 취업을 목표로 하다 보니, 그 다음에 취업률로 성과 관리를 하다 보니 교수님들이 커리큘럼을 그쪽으로 많이 맞추신 것 같아요. 일단 이공계 우대하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 네. 경영학은 이공계가 아니죠. 일단 당장 데려와서 쓸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네. 회사의 구조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100명 정도 있는 중소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면 경영지원팀 이렇게 얘기하는 그 직원들의 수는 네. 15명 이하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영학과를 나왔다면 그 100명짜리 회사에서 15명 안에 들어가야지 입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벌써 쉽지 않은데 그 중에 그 10%를 신입사원을 뽑는다고 얘기하면 네. 이미 나는 1%가 된 거예요. 전체 직원의 네. 10%가 경영학과잖아요. 네. 그런데 전체 직원의 10%만 신입사원을 뽑는다고 하면 입사를 할 때부터 1%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같이 입사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10%겠지만 네. 10명 뽑으면 1명밖에 안 뽑는 거예요. 어려운 거죠. 들어가면서부터 어렵고, 이제 회사에서는 직접 경비, 간접 경비 이런 개념을 따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돈을 벌어오는 사람과 네. 돈을 안 벌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벌어오는 사람들이 쓰는 비용을 직접 경비라고 얘기하고, 회사에 늘 상주하면서 이 사람들을 서포트 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비나 인건비를 간접 경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간접 경비에 대한 개념이 없다면 쟤는 왜 필요해? 가끔 그런 많아요. 실제로는 이 간접 경비를 쓰는 사람들이 서포트를 하고 그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걸 깔아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기반이 참 어렵고 쟤한테 그만큼 돈을 주는 게 아까운 거예요. 아니요. 경영학은 뭔가를 예측을 하는 학문은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니라 적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적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저 한 사람에 대한 기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다른 훌륭한 경영학도들은 또 아닐 수도 있죠.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은 조금, 중견기업은 비슷해요. 어느 부서인가에 막내로 들어가서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허드렛 일부터 합니다. 커피하고.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업무가 아닙니다. 예. 어떤 것부터 하냐면 비품 관리. 회사에 이런 비품이 있는데 자산이에요. 이게 뭐 몇 년 됐고 뭐 이런 비품 관리부터 시작하는 경우 많고, 또는 돈 관리. 또 처음에는 뭐를 하냐면 입력하는 것부터 많이 해요. 어딘가에 툴을 내가 만들 수는 없으니 그 짜여진 툴에 내가 어떤 내역을 입력하는 키펀처부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스타트업은 제가 볼 때는 이래요. 이미 시작된 스타트업에 참여를 했냐, 아니면 같이 스타트업을 시작을 하느냐, 성립된 거냐? 예, 거기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 스타트업에 막내로 들어간 그런 케이스가 아니고 대표랑 얘기를 할 수 있는 네. 그 정도의 입장에서 들어갔다면, 앞에 제가 설명했던 막내들이 해야 되는 일도 다 하면서 네. 펀딩을 해야 돼요. 투자를 받으러 다녀야 돼요. 내가 투자를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네. IR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니야? IR, 우리 회사에 대한 소개서를 엔지니어들이 만드는 건 늘 매끄럽지 않아요. 예쁘게 나오진 않아요. 투자자들이 보기에. 그래서 그거는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보기 편한 어떤 포맷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본인들이 그냥 첫 번째로 알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네. 내가 이 돈을 여기에 넣으면 몇 년 만에 몇 프로로 나한테 올 건가.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이 사업이 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시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분들이 기술이 얼마나 되냐, 그건 뒤로 가야 돼. 반대로 엔지니어들이 만들면 나의 기술력이 이만큼, 그 다음에 나의 시장성이 이만큼, 그 다음에 이제, 예, 그렇습니까요? 하여튼 돈은 이만큼 필요합니다. 회수는 잘 없어요. 물론 이건 통계에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아, 그렇습니다. 제가 주변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스타트업과는 좀 달라요. 스타트업과는 좀 다른데,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오래된 네. 돈을 만지는 분이 계실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조그만 회사에서는 신규로 뽑은 사람한테 돈을 만지게끔 하지 않아요. 그런가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아하. 그 다음에 이 중에 한 60%의 확률로 네. 그분이 친인척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중에 한 20%, 이거 뭐 통계는 아닙니다. 네. 20%의 확률로 그분이 사모님인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돈을 만지시는 분들이 실질적인 오너인 경우도 많이 봤어요, 저는. 사장님은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시는데 뭘 하나 마음대로 못 먹어. 어디를 갔다 오더라도 허락을 받아야 돼, 사장님인데.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면 가족같이 지내야죠. 가족같이 지내면 정말 좋은데, 네. 가끔은 조그만 회사면 절대 가지 마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네, 그런 뜻은 아니고, 그렇지만 공과 사의 구분이 없는 가족 같은 회사는 좀 피했으면 좋겠다. 없죠. 경험을 해봐야죠. 근데 빨리 손절해야죠. 아니다 싶으면 앞에 일한 거를 아까워하지 마라. 그렇게 끌려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요만큼 뭔가 배운 것 같은데 여기 와서 조금 더 배우면 저 사람처럼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볼 때는 저 사람도 지금 그런 데서 저 사람처럼 돼야지라는 걸 찾지 말고 주변의 선배들한테 꼭 상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은 사실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제 세대나 저보다 조금 나이가 더 드신 분들의 세대는 평생 직장 10년 버티고 그 다음에 생각해봐, 이런 얘기 저도 직장 다닐 때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 거는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고, 그거는 그 고용주도 마찬가지고 본인도 마찬가지고 서로 간에 어떤 마이너스 게임입니다. 정식적인 루트로 저는 이 일이 아니니까 다른 일을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거기서도 마무리 잘 지어주고 나가는 게 맞다. 어려워요. 어려운데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을 하는 걸 자체를. 이미 그쪽도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안 봤는데 그 윗사람이나 더 나이 드신 분들이 쟤하고 나는 너무 잘 맞아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 확률이, 그렇지만 거기도 똑같이 그만둬 라고 얘기를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 억지로 그렇게 가는 경우가 되게 많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있어.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고 나가서 네. 다른 직장을 찾기가 어렵다. 네. 그럼 여기 있어야죠. 그 모든 걸 다 참고. 그 대신에 준비는 해야 되겠죠. 나는 자기개발이란 말을 여기서 꼭 해주고 싶은데, 그럴 때 경영학 책을 보거나 내가 자격증에 도전을 하거나 회사를 다니면서 뭔가를 다른 거를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석사하고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다 해서 한 10년 정도 걸렸는데 그 10년 동안 직장도 다니면서 사회생활도 하면서 그 시간 되게 금방 간다. 그 돈은 나중에라도 벌어서 갚을 수도 있고 다시 메꿀 수도 있고 하지만 시간은 다시 빌려올 수가 없어요. 메꿀 수도 없고.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는이 한다. 어쨌든 시간은 가니까.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학부에서 경영학을 배운 사람들은 사회 초년생이에요. 나가도 취업을 목적으로 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냥 취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하고 제가 처음에도 그 석사과정 이상하고 이렇게 나눠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경영학 중에서 창업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꼭 그렇지는 않은데 확률이, 학부생들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 경영학과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창업보다는 취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부분에 창업을 해야 되겠다, 학부만 끝내고 경영학과보다는 그 전공을 찾아가는 게 낫겠죠. 내가 타이어 가게를 하는데 경영학을 배워갖고 차를 고치거나 타이어 가게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영학 학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커리큘럼 자체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학문들을 집어넣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거는 우리나라 전반적인 교육의 모순이긴 한데, 경영학과에서 그 졸업한 사람들의 취업률이 얼마냐에 따라서 교수님들이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회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 데지, 돈을 주고 그 사람을 가리키거나 또 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그 사람을 억지로 고용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친구는 적당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네. 하여튼 일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했어요. 일 자체가 안 맞았나요? 뭔가 그쪽에? 아니, 이쪽이 좀 안 맞았어. 그러니까 잘 이해를 못했어. 그래서 내가 지금 말을 되게 조심하는 건데, 그러니까 본인의 업무를 주어지면 그 업무에 대한 파악이 안 되고, 그래서 그 일을 시키는 사람도 그 직원의 이제 팀장이 되게 힘들어했는데, 그 팀장이 일을 시켜놓고 다시 가서 확인을 해야 돼. 네. 제대로 하고 있나 없나. 예. 그러니까 그 팀장도 힘들어했고 그 일을 하는 그 직원도 힘들어했고, 어찌됐든 본인의 의지로 인해서 이제 그만뒀어요. 막 얼굴 붉히고 나가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귀여워. 그냥 너무 귀엽고 너무 예뻐.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막 부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지, 젊은이. 맨날 그 팀장이랑 둘이 싸우고, 싸운 건 아니야. 혼나겠지. 그러면 가끔 본인도 기분 상해서 집에 갈 때도 있고. 그랬는데, 어쨌든 회사를 나가고 나서 그 친구를 우연히 이제 한번 만났는데, 요즘 어디에 있어? 그랬더니 뭐 어디에 있어요. 근데 좋아. 그랬더니 전 너무 지금 잘 지내고 있어. 그리고 밝어. 우리 회사에 있을 때부터 훨씬 밝아.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때 진짜 서로 못할 짓을 했구나. 지금 모든 경영자는 마찬가지일 텐데 월급이 없을 때일 거예요. 행복한 사장님과 그렇지 않은 사장님의 그 구분을 3개월치 급여를 갖고 있느냐, 그게 아니냐. 이거는 뭐 경영학 박사다 아니다를 다 떠나서 우리 직원들의 월급 3개월치를 내가 지금 통장에 넣고 있으면 행복한 사장님, 그 이하이면 늘 불안하고 늘 힘든 사람. 그 경영학 박사랑 무슨 상관이 있어. 힘들어요 그냥. 우리 회사 요즘 안 좋은데. 아니에요. 결국에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사용자와 그 다음에 인플로이, 고용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해요. 나는 당신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너무 고마워 라고 생각하는 사장들은 많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당신이 주는 월급으로 내가 우리 가족이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사장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 일은 있지를 않아요. 존재하질 않아요. 가끔 있을 수도 있지. 그런데 이런 같은 논리로 서로 간에 설명을 해야 이 갭이 점점 좁아지는 거거든요. 회사는 왜 존재합니까? 뭐 이익을 내기 위해서요. 누구한테요? 뭐 주주들한테요. 그 다음에 이 회사는 정부하고는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놔야 나중에 사용자와 이 근로자들 간에 말을 할 수 있는 뭔가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정부하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학을 사회과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월